그래서 하나의 약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 몸을 망가뜨리고 또 다른 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체는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하려는 자동적인 반응, 기전이 늘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집도 비밀번호로 문을 잠가놓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죠. 또 뭐 방범창도 있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 특별 특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들이 있어서 우리 개인, 가족, 그리고 나라를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 중에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있고요, 바이러스가 있고 여러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 하나만 먹어도 100% 묵은 상태 음식이 아닌 거죠. 자연 미생물도 있고 그 본연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도 있고 때로는 오염된 대장균이 있을 수도 있고 곰팡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호흡기계를 통해서 그리고 입, 소화기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왜? 이물질은 필요한 게 아니니까. 도둑을 잡는 경찰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물질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반응이 바로 면역 반응인 겁니다. 이 면역 반응에는 관여하는 세포들이 있는데요. 크게 말하면 백혈구입니다. 우리 혈액에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혈장액이 있죠. 그래서 이 백혈구가 이물질을 다 잡는 기능들을 하는 면역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들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잡는 대식세포가 있고요. 또 호중구들이 있습니다. 1차적인 반응으로는 대식세포, 호중구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NK세포도 같이 이 이물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 대식세포나 호중구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수무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체는 특수무기 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항체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지켜주고 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해결하려는 이런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우리 쉽게 말하면 몸몸이 사실 다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도 보면 이게 눈물이 있고 눈썹이 있죠. 이물질로부터 이것도 방어해 주는 겁니다. 또 뭔가 들어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내보내려고 하죠. 또 코나 입으로 뭔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 우리는 재채기를 통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코에 있는 코털과 코딱지가 생기는 거 있죠. 코 점액 물질이 뭉쳐서 이물질과 함께 나오는 거죠. 또 이 기관지 섬모가 있어서 이물질들을 또 계속 내보내려고 합니다. 피부도 피부 장벽이라는 말이 있죠. 이 피부 장벽이 약하면 이물질이 바로 침투하기가 쉽고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잘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의 차이가 사람마다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온몸이 이물질에 대해서 항상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가장 이제 부작용이 흔하게 알려져 있는 약으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간에서 만들어내는 게 70%,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30%인데요.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그냥 쓸데없이 만들 리가 없겠죠. 이 콜레스테롤은 이 혈관, 세포막에 필요한 지질막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호르몬 있죠.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신호 전달이나 영양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혈관 쪽에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이제 혈관막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런데 장기간 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게 되면 이 약의 기전은 간에서 70% 만드는 콜레스테롤의 생성 능력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잘 안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안 만들어지니까
자, 호르몬도 잘 생성이 안 되고 또 혈관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 LDL 콜레스테롤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콜레스테롤 합성 부족으로 여성 호르몬의 부족, 또 염증이 계속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드신 분들의 경우 방광염도 자주 걸릴 수 있고요. 또 혈관 문제가 생겨서 혈관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장기 복용한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치매 발생률, 또 뇌 기능 장애,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 발기부전, 이런 일들이 부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치료하는 약을 또 먹게 되죠. 네,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제가 또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약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 몸을 망가뜨리고 또 다른 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2알, 어떤 분은 3알, 어떤 분은 뭐 20알까지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됩니다. 약은 절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 증상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보시고 제거하는 것이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이제 세균을 박멸하는 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세균도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변이를 일으키면서 그 항생제에 대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하죠. 이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으면 또 다른 항생제를 바꾸기도 하고, 이 양이 적으면 더 많은 양을 늘려서 인류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쓰는 항생제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극적인 사례로 우리가 항생제를 장기간 먹게 되면 몸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이 다 초토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장내 미생물을 그냥 장내에 있는 건강한 미생물을 무균 처리하는 것처럼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내에 건강한 균들도 모두 사라져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로 바뀝니다. 항생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병원 세균들은 내성을 갖게 되므로 더 강력한 항생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또 세균들이 병원균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 사람의 면역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건강이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는 이 유해균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 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균은 항생제로 잘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너무나 이 강력한 균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크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방법으로 건강한 사람의 장에 있는 분변을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미생물을 이식을 하는 거죠. 인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성이 강한 세균이 만들어진다는 관점, 결국 그것이 또 사람에게 공격하는 질병으로 돌아온다는 점,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